이런 제가 그 SDU에 온 지가 8년 됐는데요. 이런 럭셔리한 MT는 처음입니다. 아, 대표님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네. 네, 너무 반갑고요.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네. 어제까지만 해도 밤에 추웠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날씨고 좋고 우리 그 SDU의 보험금융학과 MT를 한다니까 날씨까지 축복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날씨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만 보내면 되겠네요. 네. 네, 즐거운 MT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 그 준비한 거는 이제 그 벌써 끝낼까요? 이제 특강을 하게 되면 사실 짧은 시간에 뭐 특강을 하다 보면 뭐 깊이 있는 주제를 또 다룰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온라인 대학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그 교수님들을 화면에서만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보는 그런 수업은 없고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그 학생들이 이해를 했는지 뭐가 궁금한지 이런 게 이제 표정을 보면 다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잘 하고 있나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저도 물론 이제 출석 체크하고 퀴즈도 보고 시험도 보시긴 하지만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주제를 한번 잡아봐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그 오프라인 특강이기도 하지만 온라인 강의처럼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지식을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제가 지금 1학기에 강의하고 있는 게 보험과 리스크 관리, 보험계약법, 그다음에 이 보험금융 분쟁 사례인데요. 이 보험금융 분쟁 사례는 제가 4학년 과목으로 한 이유가 그동안 공부한 보험의 내용, 뭐 약관, 계약법, 상법의 내용, 그다음에 보험의 중요한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같이 이제 설명해보고 또 정리해볼 수 있는 그런 물론 제가 그 1학기에 강의하고 있는 교과목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사례를 정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오늘 그 고창에서 아까 대표님한테 했는데 7시에 출발해서 2시 반에 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애기 아빠하고 애들을 충주 터미널에서 1시에 만났어요. 제가 거기 고창에서 7시에 출발했는데 고창에서 선운산 수련원 그 우체국 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오늘 고창에서 했거든요. 어제. 그래서 그거 하고 수련원에서 고창 터미널까지 택시 불러서 타고 고창에서 전주까지 시외버스 타고 전주에서 충주까지 3시간 걸리더라고요. 시외버스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나온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험 금융 분쟁 사례로 했고요. 이게 1학기 과목에 그 이수경 님이 이 보험 금융 분쟁 사례는 그 제가 2번씩 학생 참여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이 오셔서 스튜디오에서 같이 촬영했습니다. 의견도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것을 좀 더 다른 그 이 과목을 이미 들으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들으실 분들 같이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된 것 같아서요. 그때 다뤘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 사례로 준비를 했습니다. 앉아서 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을, 의견을 다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례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얘기거리가 많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단순한 게 아니고 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가 그 들어있는 해지와 무효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 사실관계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보험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퀴즈인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네? 일단은 뭐 그 당사자 간의 협의. 네, 제일 좋은 게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면은 더 이상 뭐 법원으로 가거나 조정위원회로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화해. 그걸 합의라고 하는 걸 화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 금융감독원의 이게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 조정 사례거든요.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이 있고 혹시 중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중재가 있고 최고로 가는 경우는 최악의 경우는 소송으로 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화해, 조정, 중재, 소송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 특히 이제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조정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경비가 들지 않겠죠? 뭐 시간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분쟁 해결 방식 중에서 화해는 합의로 끝나는 거지만 조정은 조정안을 제시해줘요. 그 분쟁조정위원회들이 조정안을 제시해주면 조정안은 반드시 당사자가 수락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 조정안이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분쟁이. 근데 그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은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 가기 전 단계로 조정을 해주는 거고요. 중재는 그 아비트레이션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중재는 조정하고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중재안을 주는데 소송하고 중재의 차이는 중재는 판정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 소송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내가 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중재안이 나오면 판정에 복종을 해야 되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게 다르고요. 그래서 중재는 보통 이런 그 보험이나 금융이 아니고 그 무역에서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많이 활용하는 게 중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송으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 소송 가기 전에 이제 조정을 해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과 보험 가입 전 보험 사고 발생 여부라고 했는데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고지 의무가 되겠죠. 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계약을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의 경우 해지할 수 있는지와 그거를 떠나서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 이거는 처음부터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했는데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지 의무 위반의 차원이 아니라 계약을 무효로 할 수도 있다라는 그 두 가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갑이 보험 계약자고요. 피신청에는 을 생명보험회사인데 갑이 보험 계약자이고 자신의 아들 병을 피보험자로 해서 어린이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아들 병이 1급 발달 장애, 1급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다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신청인이 분쟁 조정을 신청한 신청 취지는 발달 장애로 1급 장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1급 장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 보험 갑이 가입한 어린이 보험의 보험금은 재활 치료 자금을 1,000만 원씩 20회, 그러니까 총 2억이 되겠죠. 2억과 보험료 납입 면제가 보험금입니다. 1급 장애 보험금. 이걸 청구했는데 피신청에는 이거는 줄 수 없다. 계약을 무효로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다툼이 있어서 됐고요. 사실관계의 내용이 긴데 이제 사실관계에서 중요한 건 날짜입니다.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계약을 몇 년 내에 해지할 수 있죠? 고지 의무 위반을 했을 경우에 그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해지할 수 있어요? 2년으로 알고 있어요. 네? 2년? 네. 그러니까 고지 의무 위반을 보험자가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어요. 네, 속이고 있으면 돼요, 계약자는 계속. 네. 네. 아니 고지가 예전에는 2년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고지가 5년으로 보니까 그거는 말이 없어도 5년 아니에요? 예전에는 2년 안에 2년 이전의 거를 고지를 해야 되지만 요새는 5년 이내 사이의 거를 다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지 의무는 여기에서 그게 또 중요한 논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논점이 되는 부분인데 그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만든 약관은 뭘 근거로 해서 만들죠? 보험회사가 그냥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뭘 근거로 해서 만들어요? 보험? 계약법. 네, 상법 제4표. 보험계약법이라는 법이 형법, 민법처럼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상법의 제4편, 보험편을 가리켜서 보험계약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상법에 적용을 받아요. 보험을 계약한다라는 것은 그 무형의 상품을 사고 파는 보험 상품을 사고 파는 상행위이기 때문에 상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상법 제4편에 보면 보험편이 있고 보험에 관해서 규정을 해놓고
보험회사가 그 계약의 내용이 되는 약관을 만들 때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계속 계약의 내용을 만들면 번거롭겠죠. 그래서 정형화된 계약의 내용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보험약관인데 보험약관은 뭘 근거로 해서 만드냐면 상법을 근거로 해서 보험자가 약관을 만듭니다. 보험약관 그 663조에 보면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그래서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만든 약관은 무효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의 경우에 상법에는 고지 의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건 상법의 규정이고 각 보험의 약관에서 또 고지 의무 위반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계약마다 또 다르겠죠. 상품마다. 근데 보통은 특히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험 약관에 2년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상법은 3년인데 약관에서는 2년이라고 규정해놓고 있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안에 보험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약관에서는 2년 안에만 해지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계약자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하죠. 2년 안에만 하고 1년의 그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계약자를 위해서. 그래서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약관에서 2년으로 규정한 건 유효한 거예요. 근데 이 어린이 보험도 상법에서는 3년인데 이 어린이 보험도 2년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관계를 보면 그 출생 후에 그 병이 발달 장애로 통원도 굉장히 많이 했고 A, B, C 여러 가지 병원에 통원 다니면서 투약 처방도 받았고 뇌파 검사도 했는데 뇌파 검사에 이상 소견을 보였지 진단을 받은 건 아니에요. 진단을 받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통원 투약 뇌파 검사 여러 가지 한 다음에 2000년 3월 27일 날 날짜를 따로 적어보세요. 2000년 3월 27일 날 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어린이 보험계약. 아까 말씀드린 1급 장애 시 재활치료금 1000만 원씩 20년 동안 지급하고 1급에서 3급 장애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어린이 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2000년 3월 27일 체결했죠. 그 다음에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의병원 이런 데 다니면서 통원 투약했네요. 그러다가 진단은 언제 받았냐면 2001년 3월 1일 1급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했어요. 이 1급 장애 진단을 받은 걸 보험사고라고 하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2년 안에 사고가 난 거죠. 2001년 3월 1일자니까. 그 다음에 1급 장애 진단은 2001년 3월 1일 날 진단을 받았는데 장애 보험금은 언제 청구했냐면 2003년 4월 3일 날 청구했어요. 2001년 3월 1일 날 장애 진단 받고 보험금 청구는 2003년 4월 3일. 장애 진단을 받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2년이 지났네요. 보험금 청구가. 2003년 4월 3일이면 2년이 지났죠. 2001년 3월 1일 날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 진단을 확정이 됐으니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보험금 청구는 2003년 4월 3일이니까 2년이 지난 이후에 청구한 거죠. 보험금은 2년 지나면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상법 662조 소멸시효에 보면 보험금 청구권은 2년, 소멸시효가 2년입니다.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2년이 지나서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금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청구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바로 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게 아니라 2003년 5월 7일 날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했어요. 2003년 5월 7일. 이게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관계를 근거로 신청인의 주장, 즉 그 갑이 되겠죠. 갑이 주장하는 것은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하다. 왜? 통원 투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 진단을 받은 게 아니고 이상 소견만 보였고 그 다음에 그 투약을 받긴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치료제가 아니라 영양제라고 했다. 이 영양제를 고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고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 보험금 지급해 달라라는 게 갑의 주장이고요. 피신청인 그 을생명보험회사는 이것은 엄연한 고지 의무 위반이다. 왜? 통원 투약 뇌파 검사했고 중요한 보험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데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으니까 고지 의무 위반이고 계약을 해지했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통원 투약 받았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다.
그래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은 상법 644조에 의해서 무효로 한다. 상법 644조 보면은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래서 피신청인은 보험사고를 통원투약, 뇌파 검사를 받은 것 자체를 보험사고로 본 거죠. 그래서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건 고지 의무 위반을 떠나서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무효의 법률적 효력은 어떻게 돼요? 계약을 무효로 하게 되면? 해지와 무효의 차이는 뭐죠? 만약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응? 그때까지 적립금을 주는 거예요. 보험료하고 앞으로 그 보험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 해지의 효력. 예? 보험금을 지급하고 내가 낸 돈 받고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보험 사고여도 보험을 지급하나요? 내가 낸 돈을 해약환급금을 근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요. 근데 완전히 저희가 제 경우 예? 예, 말씀하세요. 제 경우 예. 같으면 근데 이분이 허리가 좀 안 좋았는데요. 보험을 들었어요. 셋돈에 의료시비 보험을 들었는데 한 12달 정도 있다가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픈지는 알았지만 뭐 디스크다라는 판명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청구를 하니까 저희 보험회사에서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담당자가 들어도 된다 그래서 했다. 근데 그때는 뭐 디스크 뭐 그런 얘기 없었거든요. 병원에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근데 이제 한 12달 정도 됐는데 전액을 그냥 지급을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낸 보험료를. 아, 기납입 보험료만 네. 주고 네. 예. 보험금을 준 건 아니잖아요. 네, 보험료를 받았는데 이제 거기다 예, 왜요? 돌려주고 끝났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예. 보험료 이제 기납 보험료를 지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회사 자체에서 해약환급만 지급하는 걸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두 가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관계가 없다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거고요. 고지 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 사고 사실이 관계가 있다.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주지 않게 되는 거고 해지라는 법률적 효력은 소급이 아니에요. 장래를 향해서. 지금까지 계약은 유효했고 장래를 향해서 계약이 없어지는 거고 이 상법 644조 무효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약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이 피신청에는 이거는 해지가 아니라 무효로 봐야 된다.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속여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점이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이 사례. 그 위원회 판단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사실관계에 의해서 이 안건의 경우 고지 의무 위반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이다라고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아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있었죠? 그 날짜를 따져봐서 그 고지 의무 위반이다라면 계약을 해지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척기간 따져보는 거 두 가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신청인이 1급 장애보험금을 청구했는데 1급 장애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 아까 2년 있었죠? 2년이 또 만약에 고지 의무 위반도 아니다라고 했으면 보험금 줘야 되잖아요. 그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 2년에 해당이 되는지 2년이 넘으면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이 그 피신청인이 주장한 이거는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한 걸로 봐서 계약을 무효로 해야 되는지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판단을 했고 이제 논의를 해서 그 조정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네 번째 보험 계약을 무효로 보는 거의 그 핵심은 뭐냐면 보험 사고가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났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안건의 경우에 보험 사고를 뭘로 볼 것인지 즉 계약 체결 이전에 통원 투약 이상 소견을 보인 것을 보험 사고로 볼 것인지 그거는 확정 진단을 받은 게 아니라 그게 보험 사고가 아니고 계약 체결 이후에 1급 장애 진단을 본 것을 보험 사고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도 있고 통원 투약이 보험 사고다라면 당연히 무효겠죠. 근데 1급 장애 진단을 보험 사고로 보면 계약 체결 이후에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겠죠. 네, 그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어제 그 회의에서도 들었는데 일단 계약자는 사실 뭐 약관이나 상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잘 모르잖아요. 내가 보험 들었으면 당연히 보험금 줘야지. 응? 아니니까 보험회사가 높은 빌딩 사는 거다라고 이제 계약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런 거 발생하면 이제 찾아와가지고 담당자가 나가면 필요 없어. 높은 사람 나오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한 20대 후반인데 머리가 하얘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새고 왜 염색을 안 하냐니까 일부러 안 한대요. 높은 사람 나오라고 그러면 자기가 딱 나가면 할 말. 그래서 나가면 필요 없고 뭐 국장 나와라 아니면은 장관 나와라 아니면 대통령 나와라 뭐 이런. 네? 코믹으로. 머리가 하얘서 염색을 안 했다고. 안 하더라고요. 네. 민원 담당하다 보니까. 아니면 그 인과관계가 민원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새졌나? 산재네요. 입증이요?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병원을 앓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이 보험 측에다가 하나도 지금 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차 신경통이라 대학 두 군데에서 MRI를 2번이나 찍고 했는데도 뇌파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진단이 안 났어요. 그래서 3차 신경통이라고 신경과에서 저는 받았어요. 받고 났는데 다른 한쪽에 대학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3차 신경통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약을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약을 버티지를 못하고 힘들어하니까 약을 건너뛰고 먹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통증이 안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한방과에서 거의 1년을 치료를 했어요. 1년을 치료하고 그러니까 정말 잘한다는 동네 주변에 잘한다는 한방과를 거의 한 5-6군데를 다녔어요. 그리고 한 군데서 오랫동안 한 1년 동안까지 치료를 했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어느 지인분이 얘기를 해서 강남으로 가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서울대로 가느냐 경희대로 가느냐. 그래서 계속 이 병원에 대학병원에다가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시간이 계속 없고 그러니까 딜레마를 계속 시키다 보니까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강남으로 갔는데 강남에 그 유명하시다 그래서 아주대학병원에서 그 신경 이게 유명하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그 병원을 찾았는데 그분 아주대에서 나오셔가지고 개원하신 분이더라고요. 강남에서 김천 교수님이신데 지금 기천 그 통증 클리닉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이 병이라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누가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 아니다 그래요. 저는 신경을 죽일 수도 없고 신경을 죽이면 괜찮은데 얼굴에 지금 계속 통증이 없거든요. 근데 신경을 죽일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뭐냐면 약을 주시는데 제가 그 약 반응에 주사 바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이게 통증이 계속 오는 거예요. 통증이 와서 응급실도 실려 들어갔어요. 한 몇 번을 실려 들어가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은 그냥 약을 먹고 저보고 딱 하는 말이 그 교수님 딱 저보고 하는 말이 병 못 고칩니다. 이 병 못 고칩니다. 딱 그랬어요. 저는 불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대신에 통증만 약간씩.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소량으로 약을 먹었어요. 그 교수님께서 약을 워낙 다른 데서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몸 반응을 보시면 소량으로 요만큼만 주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약을 조금 늘려서 이제 반 정도로 왔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된대요. 근데 지금 그래서 그 치료를 작년 10월 달부터 그 오는데 제가 일주일에 몇 번을 갔는데 정말 못 버티게 되더라고요. 주사를 맞고 못 버티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약을 그냥 한 2-3주씩 주십시오. 제가 여기 오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럼 약을 지금 한 3주 정도 주세요. 약을 3주 정도 주시는데 그거를 먹고 난 게 문제가 또 뭐가 되냐면 MRI 찍을 때 조영제를 맞지 않습니까? 조영제를 찍을 때 뭐냐면은 그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저는 100명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약에 약물 중독이 됐대요. 그 약물 중독이 돼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그 약물 중독에 또 그 약을 그러니까 중독이 되니까 음식 같은 거에 뭔가 알레르기처럼 반응을 일으키면 이 몸 자체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만큼 완전히 무슨 부르튼 사람처럼 몸이 군데군데 피부의 질환처럼 그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조영제 때문에 그거 맞고 나서도 거의 10일간을 제가 몸이 너무 막 이상해가지고 일은 하지만은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병원에 가니까 뭐라 하냐면 MRI 찍은 데 갔을 때도 저보고는 이거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래요. 그냥 치료하십시오. 그래서 저 개인 돈 드렸습니다.
보험회사 청구해도 지금 아무것도 지금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험 청구해서 받은 게 뭐가 있냐면은 제 MRI 찍을 때 시간이 도저히 안 되니까 제가 오후에 들어갔어요. 오후에 들어가 딱 12시간 만에 나왔어요.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찍고 왔는데 딱 그 돈을 넣냐면 저도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실비로 저는 보험을 몰랐으니까 예전에 실비로 들은 거랑 생명이 있었어요. 대한생명 거 하나, 그다음에 삼성화재 거 쪽에 하나. 근데 삼성화재는 제가 거의 해약을 했어요. 해약을 하고 났는데 제가 또 이제 가게니까 저도 화재나 집 화재나 이런 게 들은 게 있었으니까 여쭤봤어요. 제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제가 그 실비 들었을 때 해약을 했는데 제가 몸이 그 해약을 하고 난 상태에서 몸이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MRI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해약은 됐지만은 지금 3개월이 안 됐으니까 그 안에 지금 그 안에 발병이 된 거니까 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50%를 받고 보험회사에서 50%를 일단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12시간 딱 갔다 왔는데 100 얼마가 나왔어요. MRI 찍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받고 나서는 제가 그게 다예요. 그 나머지는 지금 계속 제가 돈인데 지금 한 1,000만 원을 썼습니다. 제가 제 개인 돈만 지금. 제가 지금 1,000만 원인데 지금 낫지는 않고 계속 통증은 계속 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불강력으로 계속 맞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번에도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음식에 뭔가 갑자기 또 반응이 생겨가지고 가니까 어느 병원에서 저번에 이양체입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양체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사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양체가 된다 싶으면 이제는 저는 진정시키고 너무 고도에 말하자면 이 몸 안에서 이 반응하는 게 최고 고도로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먹고 잠깐만 그때그때 진정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저 이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병이 그렇게 생겼는지 쭉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는 말이 제가 이 병을 하려면은 보험약관을 의사 선생님도 안 됩니다. 다 뜯어 고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거기 김천 교수님한테 가서 받을 때는 뭐냐면 비전혀 안면 신경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율신경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 계속 몸 자체에서 트러블이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 측에서도 지금 저는 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제가 이게 2년 전에 들은 거거든요. 80%를 들었는데 80% 들은 거에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80%짜리는 그때 저 하고 들고 나서 얼마 있어 90%짜리. 그러니까 80%짜리는 뭐냐면 저는 그때 이거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 저 이거 하셨다가 얼마 안 있다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관상에 예. 보장되는 범위. 네. 제가 그래서 수차례 여쭤보기도 하고 다른 분들 이렇게 계시는 분들 여쭤봤어요. 지금 여기 대한생명 계신 분 있으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떻게 잘 됐는지 보장이 아니 근데 이 그 보험금 지급 여부는 뭐 개인적인 사정을 보면 다 지급해주고 싶은 부분도 있잖아요. 진짜 어렵고 저기 한 부분. 근데 보험금 지급에 사유가 되는 거는 약관에 나와 있어야 돼요. 약관에서 보장되는 부분에 포함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면책되는 부분에 안 나와 있는 부분.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은 누구한테 정말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안 되는 줄만 알고 그냥 정말 지금 개인 돈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 그러더라고. 다른 분명히 그래서 지금 몸이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지금 열이 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아침 저녁으로 응급실 저녁에는 응급실로 가고 아침에는 병원을 가고 한 2주 정도 거의 잠을 많이 못 자요. 밤이 되면 막 뜨겁고 이러니까 잠을 못 자고 워낙 제가 뜨거운 체질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몸 상태가 이렇게 됐는데도 지금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가 이게 보험에 들어온 게 뭐냐면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보험이 왜 내가 이렇게 해약을 하고 왜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고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알다 보니까 보험을 들어드리고 그냥 아니까 들어드리고 저희 오늘 고객분들하고 들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해약하고 하는 게 너무 나중에 손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자 왔는데 근데 저는 지금 제 병이 이렇게 발병이 됐는데 저에게 받을 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보험이 모든 질병이나 이런 걸 다 커버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한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안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왜냐면 약을 먹으면 제가 몸을 못 버티니까 한의원 쪽으로 자꾸 가는데 그것도 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다 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가 면역으로 한번 마음을 잡고 편안하게 해서 고쳐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대한생명에 계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약관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특정 보험회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건 방법이 없나요? 그런 것만
보장해주는 보험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런 특이한 질병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보장되는 부분이 없죠. 근데 지금 이렇게 근데 저처럼 이런 사람들 저거 진짜 그 병원에 가보니까 뭐냐면 전국 각지에서 오시거든요. 그 교수님 어떻게 듣고 오시는데 전국 각지에서 오세요. 근데 저는 이쪽 부분이 반이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부분이 그렇고 어떤 분은 이 한 부분 때문에 그렇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각지에서 오세요. 그러니까 약관을 보시면은 그 안에 해당되는 분류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해당이 되게 되죠. 저기는 어때요? 실손의료이고. 실손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 다 대한생명에 실손은 들어가서 되는 거 제가 아니에요? 지금 화제를 왜냐면 다 없앤 게 뭐냐면은 대한생명에 계시는 분이 그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 필요 없대요. 그게 실손이 안돼 있는 거죠? 실손도 넣고 다 하면 실손은 된다. 80%가 돼 있어요. 아, 80%가? 근데 실손은 진단 실손은 보상하지 어, 않는 소리 외에는 신도는 다 보상해줘요. 예, 그건 관계 없는데 그거를 해서 통원, 실손이 투약. 있어요. 나옵니다. 실손은 나오죠. 실제 자기가 냈던 거에서 그때 당시 90%인가? 80%짜리 들었다잖아요. 네, 80%짜리 그다음에 제가 이걸 또 하느냐고 또 다시 가서 찍느냐고 또 MRI를 또 찍었어요. 목하고 허리하고. 근데 벌써 이제 진단이 무슨 문제가 나냐면 이제 벌써 이제 허리하고 목하고 또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였냐면 이제는 그것도 보니까 입원을 하면은 MRI를 찍었어. 이건 있더라고요. 입원을 해서 MRI를 찍으면 만약에 MRI 값이 뭐 70이 나오든 100이 나오든 다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그냥 말하자면은 이제 통원으로 했을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통원은 하루 20만 원. 네, 그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지금 이건 신청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을에 찍어놓은 건데 그래서 지금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건 너무하다. 내 거 듣고도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남들 볼 때는 다 멀쩡하지만 안에서 나만 그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험을 들었다고 그래서 실손에서 네. 제가 한마디 할게요. 실손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린 질병 그 진단명이랑 상관없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치과 진료. 근데 이제 그게 연도에 따라서 틀려요. 치과 진료가 요즘은 되는데 예전에는 안 됐거든요. 치과 진료가 이제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정신병인 거, 그다음에 이제 여성 관련 그 임신 관련 질환 뭐 그런 건 안 되고 그런 거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이분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아니 실손인데 아니 자기가 치료비가 100만 원, 200만 원 들었는데 보장 금액이 적다 이 말씀이죠. 자기 말. 그것도 있고 그게 거의 없죠. 그게 지금. 그것도 기간이 있어요. 이 한 병 질병당 180일 이내만 되는 건지 365일 되는 건지 통원도 1년에 330일만 되는 건지 뭐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안 되는 그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증권 한번 보셔야 돼요. 따지는 거 아니고요. 나는 증권 안 보여줘. 그거 몇 번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만 많이 생겨서 내가 다시 하는데 증권 같은 거 안 보여줘. 보면 안 계시죠. 손해사장이나 한번 사보세요. 손해사장. 그게 제일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네, 한 참고하셔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 모르겠네. 이 건의 경우에 고지 의무 위반 여부, 그 위원회 판단 첫 번째가 계약자는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죠.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청약서에 보면 5년 이내에 뭐 치료 이런 거 받은 거에 아니오라고 체크했죠.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은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진단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진단을 안 받았지만 부모가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이다라고 조정위원회에서도 판단했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고지 의무 위반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건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당시에 2년이었으면 2년 지났으면 해지 안 된다고 네, 2000년 3월 27일 날 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그 진단을 받은 건 2001년 3월 1일, 2년 안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거죠. 진단을 받았으니까. 2000년 3월 27일 날 보험 계약 체결하고 2001년 3월 1일 날 보험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법에 보면 고지 의무 위반의 경우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 그 약관 17조 2항 2호에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냥 2년이라고 해놨으면 될 텐데 책임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네요.
보험금 지급 사유, 즉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상법에는 3년이라고 돼 있고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즉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만 돼 있네요. 그렇다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는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상법에는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상법에 있는 내용을 약관을 만들 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 불리하게 한 건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관에서는 2년이라고 했는데 그냥 2년이 아니고 단서가 붙어 있는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는 2년 내에 해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약관에 없으니까 상법의 규정 3년을 적용받고 이 경우에는 2000년 3월 27일 날 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2001년 3월 1일 날 진단을 받았으니까 몇 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이에요. 3년이니까 몇 년. 계약 체결 날부터 3년이면 언제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보험자가. 2000년 3월 27일이니까 2003년 3월 26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근데 보험자가 계약을 언제 해지했어요? 2003년 3월 26일까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2003년 5월 7일 날 계약을 해지했네요. 계약 해지가 정당해요, 부당해요? 부당해요. 1번 고지 의무 위반은 맞는데 해지 기간이 3년을 넘었기 때문에 해지를 할 수는 없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저만 다 얘기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에? 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복잡해요, 보험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쟁점은 뭐였죠? 1급 장애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거죠. 고지 의무 위반이긴 하지만 계약이 유효하니까 보험금 청구했으면 보험금 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세 번째 1급 장애보험금 청구권이에요. 김승철님 1급 장애보험금 줘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애매해요, 애매해. 애매한 걸 좀 정해줘 보세요. 1급 장애 보험금 해지가 되지 않았으니까 보험금 청구하면 줘야 되죠. 그리고 1급 장애 진단을 받았으니까 1급 장애 보험금 줘야 돼요. 근데 이제 1급 장애 보험금,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맞는지만 보면 장애 보험금 줘야 되겠죠. 2000년 3월 27일 날 보험계약 체결했고 장애 진단이 2001년 3월 1일 날 진단을 받았네요. 그러면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돼요? 2003년 3월 1일. 2월 28일이나 3월 1일이 되겠죠. 2년이니까. 그때 청구해야 되는데 언제 청구했어요? 2003년 4월 3일이니까 2년이 지나서 청구했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2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2년이 지나서 청구했기 때문에. 왜 2년이 지나서 청구했을까요? 이거는?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1급 진단을 받았는데 경미한 것도 아니고. 2년이 캔거 하고 준다는 말이 어떻게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금을 뭐 받을 수는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차 싶은 거야. 2년이 다 되니까 급하게 청구를 했는데 이미 지난 거야.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보험도 보니까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주변에도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그 FD 그렇죠. 그게 보험에서 보험금을 줘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면책되는 부분인지 뭐 그런 거는 사실 그 보험 약관을 일반인이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가 보험에 가입했다. 더군다나 뭐 6급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1급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게 보험금 지급 여부는 이제 보험자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청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2년이 지나서 이제 보험금도 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2년이 되기 전에 바로 전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럼 보험금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그 논점이 뭐예요? 계약, 에?
왜 줘야 되냐고요? 1급 장애 진단을 받았으니까 1급 장애의 경우에 보험금을 준다라고 어린이 보험 약관에 나와 있으니까 예, 줘야죠. 그리고 계약이 해지됐으면 줄 필요 없는데 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줘야 되죠. 그럼 이제 마지막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이고 계약은 고지 의무 위반이지만 제척 기간이 지나서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도 소멸시효가 지나서 할 수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피신청인 보험회사가 주장하고 이건 고지 의무를 떠나서 보험사고가 이미 통원 투약했기 때문에 발생한 걸로 봐서 상법 644조에서 계약을 무효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효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이 경우에는 보험이 무효일까요? 아닐까요? 이의영님? 반반?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어요? 그 상법 644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계약 당시에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했을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래서 보험 계약 체결은 2000년 3월 27일 날 했지만 그 전에 통원 투약 뇌파 검사했죠. 그래서 이 보험 회사는 그걸 보험 사고로 본 거예요.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게 보험 사고이기 때문에 이미 발생했으니까 무효다라고 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그런 걸 한 건 사실이지만 나는 영양제라고 해서 먹었다. 이걸 굳이 고지해야 되느냐.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2001년 3월 1일 날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게 보험사고니까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사고 발생했다. 당연히 유효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경우에 여러분이 하시는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까도 뇌파의 이상소견이라고 했는데 이상소견의 경우에는 확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에서 확정이다라는 것은 진단을 받아야 해요. 그것도 전문의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약관에 보면 MRI를 한다든지 CT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전문의에 의해서 진단명이 나와야만 그게 진단이고 보험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청인은 장애 진단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미 발생한 게 아니다.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약관에 따라서 진단 시점을 보험 사고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진단 시점은 계약 체결 이후에 1급 장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다. 유효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4가지에 대해서 조정안을 내놨는데 여러분 혹시 다른 이견 있으세요? 고지를 할 때요. 네. 그 투약 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무효로 나중에 그 보험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효가 아니고 고지 의무 위반은 되죠. 청약서에 아니오라고 체크했으니까. 그러면 보험사는 그거를 무효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지 의무 위반은 무효가 아니에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아까 1번에 고지 의무 위반은 맞는데 2번에 해지할 수 없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효한 거고 이 신청인 보험회사는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 이미 그 투약 자체를 보험 사고로 봤어. 지나면 그러면 보험사는 그럼 지급을 어떠한 경우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거네요? 고지 의무 위반의 제척 위반을 기간이요? 했지만 제척 기간이 이제 2년, 그 약관상으로는 2년, 이제 그 상법으로는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앓고 있던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숨기고 내가 이제 그거를 일정 기간이 2년, 3년이 지나면 제가 보험사에 청구를 했으면 저는 충분히 그걸 이제 진단금이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이거를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고지 의무 위반의 제척 기간이 지나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데요. 아까 상법의 조항 그것만 해드렸는데 또 단서 조항이 있어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고지 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보장을 제한할 수 있어요. 보험금 지급을 지급하지 않고 그 전에 네. 내가 인과관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내가 만약 위암이었다가 나중에 위암이 이제 내가 발병이 되면 위암에 대한 진단금을 받지 못하고 그냥 계약은 유지가 된다는 말씀. 그거는 그냥 그렇게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 위암의 원인이 또 위험이라는 인과관계 증명을 해야 돼요. 그 경우에. 그럼 보험사가 하는 건가요?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건에 따라서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보험금,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보험금 청구권자예요. 그래서 이제 입증 책임이 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입증하지 못하면 보통 종합검진을 하게 되면은 만성 위험이라든가 미란다 위험이든 이렇게 위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반사 일어나는 일이 그렇죠. 있잖아요. 거의 가지고 예, 있죠. 예. 다반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거를 고지하는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냥 뭐 진단 종합검진에 의해서 뭐 이상 소리가 그게 있어. 청약서에 근데 보면 고지- 종합 네. 검진을 받은 것도 예, 고지해야 그게 돼요. 고지를 해야 예, 되는데도 예. 불구하고 고객들은 이해도에 따라서 그걸 이제 고지를 잘못하고 나서 나중에 위암 발병이 됐을 때 2년이 지났다고 했을 때 약관상에 그럼 내가 위암에 대한 그런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이제 그 설계를 할 때 불안보를 잡을 수 있게끔 정확하게 고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된다라는 걸 몰라서 얘기를 또 못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고지를 안 해도요. 그게 이제 만약에 이 염증이 생겼는데 뭐 한국인의 대다수는 이 염은 다 있대요. 격리하거나 뭐 그게 중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거의 다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3일 이상 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까? 뭐 약을 드셨습니까? 그걸 체크하게 돼 있어요. 청약서에 보면은 종합검진도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이 내가 1년 안에 3일이나 5일 이상, 뭐 3일 이상 뭐 약을 드신 적이 있습니까? 뭐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거 다 체크가 돼 있거든요. 대부분의 위험 환자들이 약을 투약하는 환자도 있지만 그냥 그걸 안 하고 그냥 그게 지나가는 경우도 그런 있거든요. 거는 고지 대상이 아니죠. 이 염이 약하게 있는 근데 거는. 위험을 고지를 안 했다고 해서 그게 2년이 지나면 그거에 위암 발병이 됐을 때 그게 이제 암 진단금이 지급이 되냐 안 되냐 했을 때 이제 그건 이게 위험으로 인해서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보험자가 이제 보험자가 이제 지급을 안 안 되는 할수 이유를 있다. 안 되는 이유를 보험자가 해명을 해야죠. 자기는 청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위험에 위험자는 받아야 대한 고지 되지만. 의무를 위반했다. 근데 위험이라고 해서 전부 다 위험자는 굉장히 훈련적으로 힘든 건데 뭔가 근데 고지를 그거를 잘해야 돼. 보험자가 그렇게 그래서 종합검진을 청약서에 둔 이유가 그거예요. 종합검진을 받아서 뭔가 받았는데 이해 체크했다라면 물어봐야지 모집자가 여기에서 어떤 이상이 있었습니까? 근데 전에 그 분쟁 조정한 사례 중에 우리가 그냥 종합검진을 많이 받잖아요.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받는데 그 내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검진 거 받은 것 자체를 왜 고지해야 되느냐. 나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근데 그 검진 받은 것 자체를 고지하지 않았다. 아니오라고 체크해서 그것도 고지 의무 위반으로 예. 아무 이상이 없어도. 진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상 소견을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이 고지 의무는 청약서의 그 상법에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된다는데 중요한 사항이라고만 돼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청약서에 이제 질문란에 체크한 걸 고지 의무를 이행한 걸로 보는데 고지 의무 질문란에 제가 체크하면서 아니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니오라고 했지만 모집자에게 얘기했어요. 실은 나 위험으로 좀 약도 좀 먹고 저기 종합검진 했더니 위험이 나왔대라고 했어요. 그 경우에는 고지 의무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청약서에는 아니오라고 했고 모집자에게는 얘기했어요. 나 이렇게 해서 약도 좀 먹었어 라고. 고지 의무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고지반하기는 설계사인 사람이 그 인수를 내가 받겠다 안 받겠다 언더라이터의 역할을 하는 직접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계약자는 피보험자는 고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일지 몰라도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그 기준으로 그것을 위반이다라고 판정될 수가 없는 거죠. 제 생각은 다른데. 회사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다? 아니요. 위반이다. 위반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그 자체가 위반이기는 하지만 설계사에게만 얘기를 하고 회사에는 나는 설계사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이 전해져서 회사에서 알면서 나를 인수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계사인 그 당사자가 뭐라고 해야 돼? 뭐 담당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이
언더라이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말 그 사람에게 했을지 모르지만 회사에서는 그걸 모르고 인수를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위반일지 몰라도 그것을 위반으로 해서 그 피보험자에게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잠깐 질문 먼저 네. 해주시면 제가 청약서상에서는 아니오로 네. 체크가 됐어요. 네. 자, 근데 청약서상에 아니오 체크된 게 본사까지 들어갔다는 상태에서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FC들이 언더라이터가 돼요. 1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아까 틀린 게 언더라이터 법적으로는 아닌 걸로 좀 알고 회사를 있어요. 대해 회사에서 할수 대리인이나 없습니다, 내가. 마찬가지. 대리인일 때 1차적으로 권한이 없지. 권한이 야. 법적 고객 그게 얘기하는 아니라 게 그게 아니라 고객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FC 자체가 언더라이터가 돼야 되는 거야. 맞아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수고리면 아니 우리가 걸러줘가지고 틀립니다. 그거는 고객. 물론 우리나라 관행상 모집인에게 해요. 내가 모집인을 알고 그래도 보험회사에 찾아가서 계약 체결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이제 생명보험이 이제 모집인을 통해서 하는데 모집인의 법적 지위는 뭐냐면 보험사를 위해서 계약 체결을 대리해주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대리는 하는데 그 언더라이팅 권한도 없고요. 보험 모집인에게는 고지 의무 수령권, 계약자로부터 고지 의무를 받을 권리도 없어요. 그래서 모집인에게 고지 의무를 이행했다? 이거는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실 그 그렇게 저기 나와요. 생명보험 시험을 볼 때요. 만약에 모집인이 자필로 뭐 이제 계약자한테 뭘 써줬어요. 약관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대리로 써주면 그게 약관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거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내 개인 그러니까 언더라이터라는 개념을 교수님 제가 네,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언더라이팅이 아니라 회사를 대신해서 그걸 하게나 있죠. 그러면 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뭐 뇌성마비를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도 1차적으로 그거를 된다 안 된다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언더라이터가 꼭 이렇게 심사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법적 권한은 권한은 없어요. 없죠. 근데 실제 권한은- 업무는 그렇게 하고 그렇죠. 있죠. 권한은 없죠. 권한은 당연히 없는 거예요. 이게. 하고 부담을 받던 정상 판정자는 모든 결정 회사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아니오라고 했는데 그 모집인에게 말은 했어. 그러니까 나는 고지 의무를 이행했다. 이게 안 된다. 모집인에게 고지를 했다라는 것은 고지 의무를 이행한 걸로 볼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고지 네. 의무가 고지 서류상에 되어진 청약서에 되어진 아니오. 그러니까 모집인에게 얘기한 걸 따로 써놔도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S 아니오 이해하는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일반 계약자는 난 모집인에게 얘기했는데 괜찮다고 해서 들었다. 이런 건이 너무 많아. 너무 된다 많아.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어제 그 우체국 보험에서 했던 사례인데 똑같은 거예요. 누가 했냐면 모집인이 대신 해줬어요. 청약서를. 왜? 문맹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 세 자밖에 못 써. 그래서 모집인이 다 체크해줬고 모집인에게 나 이렇게 아프다라고 얘기까지 했고 자필 서명만 했어요. 이 경우에는 고지 의무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아프다 했는데 모집이 그걸 기재를 안 해줘. 모집인이 괜찮아 아니요 다 체크해놨어. 그럼 모집 위반 아닌가요? 아니 모집인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근데 원래 자필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자필을 하셨고 예 아니오 체크하는 거는 글씨를 못 읽어서 대신 해준 거야. 대신 해줬다. 그럼 사인만 본인이 한 걸로 서류 심사가 되는 거잖아요. 사인만. 근데 상식이 아닌데 상식이 자필 설명은 통하더라고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 본인이 세 자 한 쓸 수 걸로 있대. 심사가 되는 이름을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걸 이름으로 썼다 그러면 아유 재밌어? 이거를 썼다 그러게 되면 그건 인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그 체크하는 대신 내가 인정이 손이 여기 손이 만약에 음, 다쳤어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손이 다쳤는데 대신, 모집인이 대신 써줬어. 음.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이 사망을 했어. 그런데 그 사망보험은 지금 안 해주더라고요. 자필 서명했는데도 아니, 서명도 모집인이 못했구나. 대신 서명을 못해서 네. 그래요. 그 이게 경우는. 손이 교수님 다쳤어. 이런 건 어때요? 예를 들어 손이 아파. 네. 손을 잡고 펜을 손 잡아봐. 써주는 경우. 그거는 했지. 뭐 아팠으니까. 그건 자필 서명. 이렇게 한 거는 된다는 거죠? 이렇게 손을 해서 잡고 있어도 되는 거죠. 행위를 한 번도 괜히 잡아봤어 한번. 괜히 잡아봤어.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 건도 고지 의무 위반. 자필했는데. 체크 다 전화하면
아니오라고 체크돼 있으니까. 아니오라고 체크돼 있어. 고지 의무 위반. 그러니까 고지 의무 나는 근데 아니라고. 여기는 다 다양한 보험회사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을 보면 그러잖아요. 생명 거만 괜찮으니까 저는 어느 특정 생명을 듣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도 좀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한 이제 뭐 브랜드를 다 떠나서 생명은 생명대로 그냥 화재는 화재대로 보면은 우리께 화재가 차라리 들어야지만이 실손도 좋고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있고 생명은 우리 것만 들어봅시다. 이게 다 이쪽을 완벽합니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말하자면 계약자로서 어디를 들어야 될지 때는 다 들고 해주고 내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반반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설계를 실손. 받으시잖아요. 네. 설계를 받으시면 이제 보여지시잖아요. 설명을 듣잖아요. 설명 가지고 안 되는 게요. 일반인들은 설명을 들어도 설명을 가지고 안 되는 게 모르지. 생명하고 화재하고 네. 그 계약자들은 알 수가 없는 게요. 그냥 저희는 화재 쪽을 많이 취급을 하잖아요. 화재에는 뭐 어떤 수술이라든가 뭐 그런 처치 같은 거 다 나오는데 생명에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뭐 적출을 하든지 몇 센치 이상 찢든지 뭐 이런 거. 이게 때에 따라서 예. 생명이 그게 그러니까 다 틀린 거죠. 때로 간 실비가 좋을 때도 있고. 근데 보면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저 보험 그래서 시스템에? 만들었어요. 생명에서 실비를 투자를. 아니 그걸 떠나서 왜냐면 요즘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잖아. 병이 새로운 병들이 많고 저희 아시는 분은 얼마 전에 희귀병으로 해서 그거는 네. 진단명이 있는 그 진단 자금을 넣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실손에는 어떤 병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서 실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돈 들어 실손은 뭐냐면 실제 손해본 돈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돈의 80%를 받는 거야 지금. 90%를 받는 여기 보면은 모든 그 보험회사 대변인과 계약자 대변인 일대 다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 저도 좀 알아야지 이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 진짜 보험자 뭐 이게 예전에 보험 그쵸. 많이 들고 너무 많이 해드리긴 했지만은 상담을 예. 받으세요. 전문 FC에게. 상담 네. 따로. 그래서 이거 이제 안건을 이제 마무리 지면 아까 4가지 논점에 대해서 했던 거 있으시죠?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정한 아니? 상품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볼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보험을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정말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어제 했던 것 중에 재밌는 그 사례는 뭐냐면 혹시 쯔쯔가무시병 아세요? 그 들쥐에 의한 진드기. 진드기가 날 물은 걸 알 수 있을까요? 인지할 수. 가렸잖아요. 집에 있는 이불에도 다 진드기 있어요. 자기가 진드기 물린 거 아나요? 그러니까 뭐요? 아니 병원에 가면 물린 거랑요 피부병이랑 틀린 그러니까 거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열이 나거나 이러면은 알지. 내가 진드기가 물렸을 때는 모르잖아요. 이 진드기에 물린 쯔쯔가무시병이 재해일까요, 아닐까요? 재해라는 건 뭐예요? 약관에서 말하는 재해라는 거. 내가 아침에 세수하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이 추간판 탈출, 디스크라고 하죠. 재해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질병이에요. 아침에 세수하다가 삐끗했어. 그래서 진단받았더니 디스크래. 질병이 아니에요. 대신에 외래 누가 이렇게 밀어서 와이프가 밀었다. 아주 적절한 비유. 개인의 사생활이 나오고 있어. 네, 맞아. 재해는 3가지 있어요. 우연하고 외래적이고 급격해야 돼요. 내 내부에서 나온 건 질병이에요. 그래서 재해로 볼 줄 않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고지 의무 위반하고요. 이걸 재해로 볼 건지 말 것인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하기 때문에 아침에 세수하는 거 급격하고 예견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재해가 아니에요. 내가 큰 막 화분을 들다가 삐끗해서 디스크가 생겼다. 이거는 재해로 봐줘요. 그래서 이 찌찌가무시병, 진드기한 찌찌가무시병 재해일까요, 아닐까요? 갑자기 물었다. 왜냐면은 자기가 아, 정답은 없죠. 이제 자기의 의견을 내놓고. 관리를 잘 했어야지. 갑자기 와서 물었잖아. 거기다 밑에다 이렇게 뭘 깔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풀밭에 그냥 앉으면 안 돼요. 그건 맞아요.
풀밭에 그냥 앉으면 안 돼요. 아니요, 그거 있잖아요. 아니, 그건 맞아요. 그 어디 가면은 풀 위에 가고 그래서 어제 내린 결론은 재해는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적이어야 된다. 진드기에 물린 건 우리가 집에서도 물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외래적인 요인이 경미하다. 재해의 경우에는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적인 건데 경미한 외래 요인은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재해로 보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제 토론을 많이 했는데 그 서울대 법의학 하신 분이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개에 물려서 광견병이 걸렸을 경우하고 내가 집에서 모기에 물렸을 경우하고 개에 물렸을 경우에 재해로 볼 것인지 모기에 물려서 어떤 균이 들어와서 내가 잘못됐을 경우에 재해로 볼 것인지. 네. 광견병은 어떨까요? 안으로 보자면 근데 모기에 물린 거. 지금의 안으로 보자면 모기는 집안에서 물렸으면 그것도 외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걔는 밖에서 물렸다면 그건 된다고. 네,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쭈꾸미시하고 걔가 집에서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물려도 그거는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적인 개에 물리는 걸 경미한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재해라고 보는 거고 모기에 물리는 건 급격하고 우연한 거긴 하지. 만약 반응이 몸 이상 상태가 반응이 보이면은 그건 경미한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예. 그 빨간 목이 있잖아요. 그 빨간 목. 그 경우는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보온이 굉장히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그 무슨 뭐죠? 그 더운 나라에 있는 말라리아? 네. 모기에 의해서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건 그렇죠. 똑같은 모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예. 인정이 돼 있는 것만 인정이 돼 있는 것만 수긍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다르고요. 그냥 이렇게 약관이나 법은 이렇게 글씨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글씨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그 사례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보험을 공부하시는 여러분 계속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쌓아 나가야 돼요. 애매한 것을 정해 나가면서 그 기반을 탄탄히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프 특강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강의 처음이었어요. 진짜. 오프 특강에서도 서서 혼자 강의하고 끝냈거든요. 여러분도 재밌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비록 보이지 않는 데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맞습니다.